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민 교수님과 함께하는 역사관 토크 콘서트 한양인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말하다의 사회를 맡은 역사관 서포터즈 하이디 장문성입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유튜브로 생중계를 보고 계신 분들께도 모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이곳은 2015년 11월 12일에 개관한 역사관으로 현재 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원래 이 건물은 1956년 우리 대학 본관으로 사용되어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건물인데요. 이렇게 한양대학교의 역사가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한 영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민 교수님께서 한양인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으로 교수님의 한양대학교 관련된 추억과 재학생들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행사를 빛내주실 정민 교수님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정민 교수님은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선배님이자 교육과 연구 분야에 뛰어난 석학들에게 수여하는 백남 석학상의 장년 수상자이십니다. 좀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네, 저희 행사명이 한양인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말하다인 만큼 한양대학교 선배님이신 정민 교수님과 재학생들의 만남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민 교수님의 인사 말씀과 한양인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쁠 텐데 또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학번이 79학번이에요. 그래서 한양대학에 몸을 담은 것이 올해로 42년째입니다. 42년째가 됐고 42년 동안 저는 모교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1년 교환 교수가 있거나 연구년 가 있던 거 3번을 빼놓고는 항상 캠퍼스를 지켜왔죠. 그래서 또 동문으로서, 여러분의 선배로서, 또 교수로서 이 한양의 이 넓은 품에 함께 이렇게 긴 세월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을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 이런 건물들을 보면 참 예전 기억들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지금 바로 이 공간은 제가 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교무처가 있던 자리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쪽 입구로 들어와서 학생증 학교 마크 이거 받아가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요. 지금 신봉관 자리는 아주 그 숲이 울창한 산책로가 아름다웠고, 지금 정몽구 그 자동차 그 건물 자리에는 화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산책하는 맛이 좀 있었고, 백남 정보관 앞쪽의 광장에는 우리가 항상 입학식과 졸업식을 거행하던 대강당이 거기 있었는데, 그런 그 시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상전벽해의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뭘로 시작할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요 앞에 이제 원형극장이 있고 그 밑에 가면 이제 공대 큰 앞에 광장이 있죠. 주차장처럼 되어 있는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에 이렇게 보면 그 원형극장에서 계단으로 내려가서 바로 이제 보면 큰 바위가 하나 있어요.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이렇게 삥 둘러놨고, 그 바위의 틈 사이에 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바위 틈을 비집고 올라온 나무가 있습니다. 둥치가 꽤 두꺼워요.
근데 그 나무는 지금은 죽은 나무예요. 그런데 그게 좁은 바위 틈을 정말 힘차게 비집고 올라와서 그렇게 멋진 생명을 구가했는데 그 의지가 참 대단하죠. 그런데 그 바위를 조금 있으면 이제 바위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 나무가 워낙 힘 있게 올라오니까 바위가 쪼개서 엎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를 바깥에서 꽉 조이는 장치를 해놓으니까 나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산책길에 그 바위,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어떤 느낌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보면 뭔가 우리가 어떤 교육에 대한 하나의 상징,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나무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 강한 의지와 노력과 성실로 그것을 뚫고 올라오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외부적인 어떤 압력에 의해서 오히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것이 또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교육은 어때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예전에 일본의 어떤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제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들은 때리면 소리가 나는 친구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하이파이브 하면 소리가 탁 나듯이 뭐 폭행을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때리면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뭔가 툭 던지면 바로 반응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가르치는 기쁨이 있었다. 이제 그런 말을 한 말이 참 때리면 소리가 난다. 이 말이 참 오래 인상적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동안 참 우리 한양이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고, 앞서 말했듯이 캠퍼스는 상점 몇 개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학생들의 어떤 수준도 똑같이 정말 올라와서 강의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가르치는 스승을 깨어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여러분하고 수업을 하고 어떤 과제를 주고받고 논의를 할 때마다 내가 참 받는 자극이 많습니다. 그런 자극을 통해서 이건 참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행운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과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이제 이 시대에 대학은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또 대학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도 심각해졌고, 또 이런 상황에서 학문의 미래는 있는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빵 이상의 것을 구하면 빵은 저절로 얻어진다. 이런 말이 있죠. 맹자는 사람이 인의를 구하면 이익은 저절로 온다고 똑같은 식의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하자면 금강석을 품은 원석 같은 여러분들이 자신 속에 내재된 그 가치를 모르고 오로지 취업에만 인생을 거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참 안쓰럽습니다. 제 생각에 취업이 대학 생활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결과일 뿐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올 때까지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삶의 목표로 살아왔는데, 그 목표가 완성되는 순간 그것은 목표가 될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을 성공하는 순간 그건 아무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의 목표 말고 좀 더 큰 목표를 찾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설계하고 구성하고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제 제 동기생 한 사람이 김장순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 한 2, 3년 동안 매년 5천만 원씩 기부를 하고 금년에는 올해는 조금 사업이 더 잘 됐어. 그래서 1억을 기부하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장학금 혜택을 공무과 학생들이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한 변이 뭐냐면 예전에 이 친구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한양대학교에서 외국 유학생 선발을 해가지고 학교 교비 장학금을 1회로 이 친구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공부는 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해서 지금은 이제 많은 성공을 거둔 친구인데 본인이 그 모교에서 그렇게 받았던 그 고마움을 이렇게라도 자기는 갚아야 좀 마음이 편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보고 참 자랑스럽다,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국적과 본적은 바꿀 수가 있지만 학적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국적은 포기하면 되고 하지만 학적은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양의 울타리에 들어오는 순간 한양은 여러분과 운명적으로 만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럼 그 공동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또 그 공동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 아름다운 어떤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겠죠. 또 하나는 짧게 또 조금만 더 추가하면 저는 한양대학이 뭔가 좀 문화가 있는 캠퍼스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몇 해 전에 여러분 혹시 오가면서 한양 팔경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한양 팔경에 대한 제안을 내가 해서 팔경의 이름을 명명하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문장을 작성해서 이제 한양 팔경 표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앞에 사자 앞에 웅사포효 숫사자의 그 포효를 1번으로 해서 쭉 따라서 올라가면 인문관 올라가는 중간에 시단 문정 그래가지고 모골 선생 시비 그다음 거기서 또 올라가서 맞은편을 보면 남산 쪽을 바라보면서 남산 석조 남산의 석양 거기가 이제 한양 왕십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대학 쪽에 오면 또 강변 야화 그래서 강변을 바라볼 때 밤에 자동차 불빛 그것도 참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그다음 오경이 저기 백남학술정보관 앞에 마장구적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저 사자가 군것질할 때 계단 내려가고 생활대 내려가는 그 중간에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가 마조단인데 거기가 한양대학 이 캠퍼스 전체는 조선시대에는 말을 기르던 목장이에요. 국가의 말을 군말을 기르던 목장입니다. 한양대학교 뒷문 성동교 가는 입구에 목장 출입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근처 동네에 마장동이라는 동네도 있죠. 그래서 나온 이름입니다. 여기 보면 전부 국가를 위해서 쓰일 말들이 뛰놀던 그 풀밭들이 있었던 공간이 바로 이 한양대학교 캠퍼스가 있던 공간이죠.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천리마가 될 여러분들이 힘을 닫고 기운을 기르는 그런 공간이 돼서 거기가 이제 마장구적이라고 마장의 말목장의 옛자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7, 8개의 팔경을 만들어 놨는데 그 팔경의 코스를 이렇게 쭉 따라가면 한양대학교 모든 건물들을 관통해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코스에 대로 딱 따라가면 한양대학교 캠퍼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이고 저 건물은 무슨 건물인가를 모두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해 놓았습니다. 가끔씩 저녁에 공부하다가 연구하다가 피곤하면 이제 팔경을 따라서 한 번씩 산책하고 하죠. 여러분들도 좀 한 번씩 관심 가지고 한번 따라가 보면 한양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건물들의 구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일종의 스토리텔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삶 속에다가 어떤 이야기를 흘리는 것이 저는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런 문화의 이야기들을 많이 갖고 간직하는 것이 정말
멋진 캠퍼스가 되는 힘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실용학풍도 좋지만 그 실용 위에 인문의 정신이 새겨져 있고 거기에 이제 사랑의 실천이 얹혀질 때 이게 정말 멋진 학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서두 말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정말 한양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양인으로서 우리 모두 교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게 새기고 한양을 빛낼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교수님의 한양대학교 재학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바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콘서트는 사전 신청서에 나와 있는 질문지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며 하이디 김보경 대사가 질문을 하고 정민 교수님께서 답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대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하이디 대사 김보경입니다. 토크 콘서트에 와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양대학교 개교 82주년 및 역사관 개관 6주년을 기념하여 더욱더 특별한 토크 콘서트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정민 교수님과 가까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양대학교 학부생으로 시작하여 한양대학교 대학원 문학 석박사 그리고 현재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 교수까지 정말 살아있는 한양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경제금융학부 이다양 학우의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한양인이 대학생 때 무엇을 얻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도 질문이 되게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이 질문은 받아본 적이 없는 질문이라. 중국의 고사 속에 남산에 사는 표범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표범은 어렸을 때는 무늬가 선명하지 않아요. 표범 무늬 알죠? 선명하지 않습니다. 꼭 저 하이에나 털처럼 지저분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털갈이를 하면서 한번 털을 쫙 뽑으면 아주 멋진 표범의 무늬가 팍 박힙니다. 그런데 표범이 털갈이를 할 때 돌아다니면서 비를 맞으면 털을 무늬가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부스스한 개털만 남아요. 그래서 털갈이를 할 때는 표범은 비가 오면 며칠을 쫄쫄 굶으면서도 동굴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남산의 표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그런 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역에 군자표변이라는 말이 있어요. 군자는 표범처럼 변한다. 조금씩 싸우다가 한순간 그냥 털갈이를 딱 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비약을 해버리는 것이 이제 군자는 표범과 같이 변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공부하고 닦는 그 시간들은 말하자면 표범이 이제 털을 갈고 모든 사람들이 멋있어하는 그런 무늬를 갖추기 위한 하나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작은 이익에 사소한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우왕좌왕하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면 무늬는 완성되지 못하고 지저분한 개털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내가 처음에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상동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같음을 숭상하되 다름을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상동, 같음을 숭상하고 구이, 다름을 구한다, 추구한다. 어떤 여러분들이 멘토로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그 사람과 똑같이 되려면 절대로 그 사람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경로로 해야죠. 조선시대 홍길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웃에 80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이 워낙 건강하니까 옆집에 20대 젊은이가 나도 저 노인처럼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노인 하는 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80 노인이니까 하루에 잠을 한 반쯤 자고 맨날 고기는 빻아서 먹고 죽만 먹고 몇 달에 지나니까 젊은이가 노인하고 똑같이 됐어요. 팍샥 늙어버렸습니다. 젊은 사람이 얻고 싶었던 것은 노인의 늙음이 아니고 노인의 건강이었는데 노인하고 똑같이 한 결과는 노인의 늙음만 얻은 것이죠. 이것이 똑같이 해서는 똑같아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환경은 변하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여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해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죠. 그러자면 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표현은 나만의 것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대학 4년 동안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기르는 과정이죠. 군자 표변이 되는 멋진 무늬를 새기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수돗물은 아껴야 되지만 샘물은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샘물은 풀수록 펑펑 쏟아져 나오니까 수돗물을 마냥 들어놓으면 돈이 많이 나오지만 요금이 많이 나오지만 샘물은 많이 쓸수록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청춘의 열정도 젊음도 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해오던 길로 가지 말고 가던 대로 하지 말고 묻는 대로 묻지 말고 여러분 나름대로 타성의 각질을 깨고 여러분이 질문을 구성하는 질문을 바꾸는 정말 그래? 진짜야?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좀 경로를 바꿔서 새로운 경로를 열 때 그것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펙 관리하는 걸 봐도 그렇고 졸업 학점 관리하는 걸 봐도 그렇고 다 나만의 목소리는 아니고 다 그만한 짝퉁이 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저렇게 해야 된다더라. 저렇게 안 하면 안 된다더라. 나도 다들 그렇게 하는데 안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우왕좌왕 그냥 따라만 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연안박전이 말했던 비슷한 가짜가 되는 그런 경로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가. 열심히 할수록 목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체적 각성과 힘, 사유의 힘을 기르는 것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짝퉁이 되지 말고 나로 우뚝 서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 질문.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생으로서 그리고 교수로서 오랜 시간 한양대학교와 함께 하신 만큼 정말 한양인이 지녀야 할 부분들을 섬세하게 잘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한양과 함께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 저마다의 꿈을 알아가고 또 이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경영학과 조혜원, 기계공학부 신우진, 국어국문학과 이채원, 응용미술학과 서민재하구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떠한 계기로 국문과 교수의 꿈을 키워가게 되셨는지 또 교수로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멋진 이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모든 일이 다 계기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계기가 있어서는 하는 건 아니고 또 동기의 필연성이 있어야 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때그때 오늘을 혹은 지금 여기를 따라서 도착해 보니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와 방향과 이걸 세워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그냥 줄기차게 가는
그런 삶은 좀 숨막히지 않나요? 다만 그 과정에서 뭔가 설렘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것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동안 제가 금년에 지난 봄에 한양대학교 근속 30주년 상을 받았어요. 교수가 된 지 30년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운이지요. 나는 79년에 대학에 입학해서 91년에 교수가 됐어요. 그 당시 내가 700명 교수 중에서 최연소 교수였습니다. 그것도 모교에. 힘들었어요, 그 대신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나놓고 나면 그래도 그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간들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공부가 주는 설렘, 공부가 주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뭐든지 좋아서 하고 기뻐서 해야지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해야 하니까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대학 합격입니다. 그 목표는 성취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취업도 성취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또 상사들의 괴롭힘이 시작되고 불합리한 구조가 시작됩니다. 그럼 인생을 맨날 그런 당면한 목표만 가지고 앞에 가지고 삶의 기쁨이 고일 것도 없이 그냥 계속 소모되고 부품으로, 이것은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 삶에 어떤 설렘을 선물할까? 어떤 기쁨을 넣어줄까?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저는 공부가 지금도 즐거워요. 어떤 주제를 탐구할 때 설렙니다. 논문을 쓰다가 잠이 들면 꿈에서 계속 문장을 만집니다. 문장을 만지다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전화기에다가 그 문장을 써놓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꿈이야. 아무것도 없지만. 어떤 경우는 늘 꿈속에서도 공부하던 주제들이 맴돌고 또 하나하나 탐구해서 무질서한 것들에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들이 즐겁습니다. 그 힘이 있어서 이제 해왔던 것이고 또 해나갈 것이겠죠. 처음부터 어떤 목표나 방향과 내가 교수가 되면 이건 반드시 하겠다, 이런 것은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사람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 세 개의 날이 있을 뿐이다 라고 조선시대 이용유라는 분이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일, 오늘이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눈앞의 시간,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뭘로 소일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소일한다. 요즘 뭐 소일거리가 없나 이런 말 들어봤죠. 소일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너무 심심해서 뭘로 이 날을 써먹지? 이런 것 말고 하루하루가 아까워서, 에일이란 말이 있어요. 날이 아깝다. 하루하루의 시간이 아깝고, 그런 농축된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금강석을 꺼내주는 힘이 되리라고 생각하죠. 우선 여기까지.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이 가장 좋아하고 설레는 일을 찾아 열심히 이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양한 주제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독서 관련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피아노과 안남용,
중어중문학과 민연우, 화학공학과 양시현하구가 각각 질문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이 가장 인상 깊게 읽으신 책은 무엇인가요? 혹시 문학을 어려워하는 공대생들에게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조금 힘들죠. 내가 이제 어떤 책을 좋게 읽었느냐가 이제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그 답이 참 좋겠는데 독서에 대해서 잠깐 좀 먼저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보통 우리가 인문이라고 할 때 인문은 문자는 이때는 사람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인문, 사람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옛말에 독만권서, 만권의 책을 읽고 행만리로, 만리의 길을 간다. 사람의 삶에 힘을 실어주는 두 가지 요소는 독서와 여행이다. 이런 말을 하죠. 독서라는 것은 책상 위에서 하는 여행입니다. 책을 펼치면 세계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죠. 여행은 길 위에서 하는 독서입니다. 천지만물이라는 텍스트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읽어내는 과정이 이제 여행인 것이죠. 이렇게 여행과 독서는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행과 독서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무늬를 새기는 과정, 향기를 입히는 과정이 바로 독서와 여행인 것이죠. 무늬가 없으면 향기도 없습니다. 사람은 책을 읽을 때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시험만 잘 보고 학점만 잘 받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들어 올려주지 못합니다. 무늬를 새겨주지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아주 탐욕스럽게 책을 읽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틈만 나면 책을 읽어서 한 켜 쌓여진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사유의 힘으로 작동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고 싶습니다. 책도 여러 가지가 있죠. 두고두고 읽을 책과 재미로 읽을 책과 정보를 위해서 읽는 책들이 있습니다. 독서도 이 책의 성질에 따라 잘 파악하고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책이 인상적이었느냐라기보다는 우리가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의 문제로 대답을 좀 대신 구성하고 싶은데 한 2권 혹은 2~3권쯤은 여러분들이 평생을 책상에 꽂아놓고 조금씩 틈날 때마다 한 페이지씩이라도 음미해가면서 생각을 더하고 하는 그런 책들이 여러분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성경이나 불경일 수도 있겠고 또 사마천의 사기 같은 책, 삼국유사와 같은 책, 열하일기와 같은 책들, 이런 책들은 정말 아주 힘있는 고전들입니다. 늘 사람을 깨워주고 자극하는 고전들입니다. 이런 고전들은 그냥 통으로 읽을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야금야금 노노 좋잖아요. 노노는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페이지씩 읽기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소설 읽듯이 읽으면 안 되고 한 단락을 천천히 읽고 원문하고도 한번 견져보고 다른 사람의 풀이도 살펴보고 이렇게 읽으면 노노는 정말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책입니다. 국문과 졸업생 중에 아주 생활이 어려워요, 이 친구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배달 일도 하고 참 힘든 일을 했는데 지금은 저기 안양 쪽에 어디서 떡집을 한대요.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제 애들 이제 크고 하니까 이제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떡집을 합니다. 오래전에 내가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저 선생님 홈페이지에다가 노노에 대해서 쓴 글을 가지고 한번 글을 올려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라. 매일 한 단락씩 혹은 이틀에 사흘에 한 단락씩 써가지고 그 단락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담아가지고 하나하나 올립니다. 그거 끝나면 또 다른 거 가지고 또 올렸어요. 나는 그 제자가 그렇게 하는 그 글쓰기를 보면서 참 눈물이 나요. 얘가 자기의 존재를 혹은 내가 비록 떡집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인문학도로서 아직 죽지 않았다. 나는 살아있다라는 그런 존재 증명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안타까움 같은 것들이 느껴졌고 글도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주선해서 책으로 나왔어요. 책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3권 정도 나왔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좀 그런 독서의 힘, 그 친구를 버티게 해준 것은 독서의 힘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요즘 문해력 이야기 많이 하는데 문해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전부 맨날 두드리는 것만 하고 화면으로만 넘기니까 그런 게 떨어지는데 이런 사회의 힘은 독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독서 가까이 하고 이 독서의 방법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시작해도 돼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난 젠더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럼 젠더 담론에 관한 책들을 읽고 그 책에 보면 또 참고문헌이 나오니까 그걸 따라서 또 읽고 해가지고 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는 방식으로 독서의 저변을 넓혀가는 것도 좋고 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한 작가를 따라 읽기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강에 대해서 읽겠다 그러면 한강의 소설을 쭉 따라가면서 읽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의 소설을 읽으면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소설이 어떻게 다른지가 확연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도서관에 널린 게 스승이에요. 옛말에 상우천고를 하랬습니다. 천고를 벗으로 숭상한다. 천고의 성현들이 다 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독서는 천고를 나의 친구로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인상적인 책은 여러분에게 인상적일 수가 없으니까 어떤 책 제목을 정해주는 것보다는 늘 독서를 함께하고 사유를 함께하는 생각 깊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독서의 의미를 다시 되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도 교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조금씩 독서와 고전 그리고 여러 가지 문학들과 조금씩 친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국악과 박채영 학우의 질문입니다. 책을 읽은 후에 독서 기록을 남기시는지 혹시 남기신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메모나 기록을 남기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메모의 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메모와 기록의 힘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메모야말로 여러분들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예전에 내가 하버드 연칭에 1년 초청을 받아서 연칭연구소에 1년 가 있었는데 그때 그 보스턴에 한국인인데 아주 세계적인 건축가가 있었어요. 그분이 보스턴 메인 스타디움을 설계했던 분입니다. 꼭 로마의 그 콜로세움이란다 그 원형 경기장 같은 구조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미쳤나 이렇게 촌스럽게 이랬는데 그거 만들어 나서 지금은 완전 보스턴의 랜드마크가 됐고 모든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건축물입니다. 그이가 한국
하버드에 있는 그저 한국 학생들과 교환 교수들을 자기 스튜디오에 초대를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내고 이렇게 뭘 하면서 이제 나중에 자기가 이제 이렇게 지금처럼 편하게 토크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주옥 같은 말을 툭툭 그냥 무심코 툭툭 던지는 말이 너무 주옥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공책을 꺼내서 이제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적는데 너무 적을 게 많아요. 말은 지나가면 없어지거든요. 너무 적을 게 많아요. 그래서 한참을 적다가 고개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한 30명 되는 사람 중에 적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건축과 학생들이고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고 다 뭐 그러는데 아무도 받아 적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한국인으로서 미국 건축사무소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전부 이딴 질문만 하는 거예요. 취업을 할 때 어떤 팁을 주실 수는 없나요?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정말 고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들을 툭툭 던지는데 그 말이 얼마나 달고 고마운 말인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당신은 어떻게 미국 주류 사회에 이렇게 진입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만 해서 너무너무 실망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했던 메모를 끄집어내면 그때의 장면들이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동영상으로 보는 것과 달라요. 기록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오늘은 준비 없이 왔지만 앞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항상 이러고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출판사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딱 오면 노트 꺼내가지고 볼펜 먼저 잡고 말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내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대접이 달라져요. 내가 인터뷰를 여러 번 했는데 예전에는 꽤 유명한 사람이 이름 되면 여러분도 알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신문 전면에 나오는 인터뷰였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해가지고 한 2시간을 인터뷰를 해주는데 메모를 안 해 하나도. 그래서 녹음도 안 해. 이거 안 적어도 돼요?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어려운 이야기를 했거든. 뭐 괜찮습니다. 저는 자기 스타일로 한다는 거. 결국은 그 기사 못 나왔습니다. 2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논문도 메모해서 시작하고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도 메모해서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생각, 스쳐가는 단상들을 붙잡는 힘은 메모에서 나옵니다. 절대로 메모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메모가 습관이 된 사람과 메모가 전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달라요. 이것은 여러분 다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다 고만고만하게 우수한데 거기서 완벽한 차별을 만들어주는 힘이 바로 아까 독서와 그다음에 메모에서 나온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공부는 메모에서 나옵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메모하고 전철을 타다가도 메모하고 가방 속에는 늘 작업거리를 가지고 갑니다.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까지 가면 시청 앞까지 가면 작은 번역 한 3개, 4개쯤은 할 수 있어요. 지하철에서만 작업해가지고 낸 책이 한 6, 7권쯤 됩니다. 자투리 시간, 짧은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여러분의 경쟁력이고 지나가는 생각들을 어떻게 붙드느냐가 여러분의 경쟁력입니다. 다시 한번 메모의 힘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네, 거기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교수님만의 이야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많은 학우분들께서 궁금해하셨는데요. 기계공학부 이민섭, 정책학과 김현우, 철학과 이지연, 경영학과 양유진 학우의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이 닥치거나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이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견디는 거지. 그 인문대 화장실에 내가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 정도 속담을 격언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교체해서 붙여놓고 합니다. 예전에 내가 인문대 학장할 때부터 이제 내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요즘도 가끔씩 이렇게 리뉴얼을 해서 붙여놓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 베트남 속담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붙여놨는데, 매는 먹잇감을 기다리고 노리고 있을 때 앉아있는 모양을 보면 꾸벅꾸벅 조는 것 같아요. 저게 꾸벅꾸벅 조는 것 같은데, 그의 시선에 먹잇감이 딱 포착되는 순간 그냥 박차고 뛰어올라서 순식간에 낚아채버립니다. 일종의 지수굿한 어떤 기다림이죠. 작업을 하다 보면 왜 그런 시간이 없겠어요? 꽉 막혀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도저히 숨이 막혀서 공부를 더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그냥 기가 넘어가는, 혹은 진이 빠진다 그러죠? 진이 빠지는 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지치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다른 요소들이 개입되면 더 힘들죠. 그럴 때는 저는 그냥 내려놓고 기다립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정리입니다. 책상 정리, 주변 정리, 그 다음에 버리기. 한 번씩 버리는데, 지금 내 방 책상 위에 책이 한 200권 넘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며칠 전에 도저히 연구실 꼴이 책이 너무 많아 해볼 수가 없어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정년해도 안 볼 책들, 그걸 한 200권 뽑아가지고 학교 도서관에 보내기 위해서 지금 잔뜩 쌓아놨습니다. 이번 주는 바빠서 가지러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책상에 며칠째 쌓여 있는데, 그거 한번 쑥 빠지고 나면 그냥 후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힘들거나 이거 할 때는 한 번씩 정돈을 하죠. 항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게 문제지. 예?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알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고통이 들어가겠지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죠. 아까 말했듯이 왜 비싼 돈 주고 대학 다닙니까? 문제를 알기 위해서 합니다. 문제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덩달아 하지 않고 제대로 하고 남들 따라 하지 않고 똑바로 하고 대충 하지 않고 차바르게 하는 그런 힘을 기르고 그런 판단을 익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인터넷 강의만 들어도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대학이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때도 인강 지겹게 들었는데 지금 2년째 인강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 이제 대학이 뭐 필요해요? 그래도 대학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지점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유, 판단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게 문제다. 문제가 있을 때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조바심을 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물이 고이면 다시 굴러가요. 저는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문제를 아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오신 교수님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국어국문학과 고파 배준영 학우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이 평생토록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준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가끔 공부가 실증이 날 때에는 어떻게 이겨내고 대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대답 다 해버렸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공부에서 참 설렘과 호기심이 저는 공부하는 사람, 학자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호기심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르치는 일이 즐겁지 않으면 강의실에 들어가는 것은 도살장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배우는 학생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하지 않을 때 교수들은 참 절망스럽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거는 아닌데? 공부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미덕 중에 하나는 상상력이라고 생각해요. 논리적 사고도 중요하지만 호기심, 상상력, 설렘, 두근거림,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대상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이는 길게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사람을 오히려 깨어나게 한다, 그런 말을 모두에 했었죠. 처음 앞부분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어떤 과제를 주고 나서 학생들이 어떤 대답을 할까를 기다리는 것은 참 기대가 되는 일입니다. 그걸 다 모아서 학생들이 이제 과제를 내면 과제에다가 리플을 달아주거든요. 교수님,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내가 답글로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하다, 뭐 이렇게 이제 답변을 달아주기도 하죠. 그 답글 한번 달아줬다가 이 자식이 졸업한 다음에도 그냥 계속 와가지고 선생님 그때 너무 하셨어요, 그런 말을 이제 하는데, 그런 소통의 시간들이 참 즐거워요. 지금도 공부가 수업 하나는 매주 과제를 내고 매주 이제 답글을 달아주고 중간 시험도 없고 기말 시험도 없습니다. 기말 되면 얼굴 이름만 봐도 점수가 다 나와요. 매주 썼으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첫 주, 둘째 주에 완전히 버벅대고 헤매던 학생들이 한 4주, 5주차 들어가면 아주 슬슬 빛나기 시작합니다. 지금쯤은 펄펄 날아요. 10번 썼는데 펄펄 납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납니다. 이게 뭐예요? 때리면 소리가 난다, 이 말이에요. 때리면 소리가 난다. 여러분들은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갈수록 똑똑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빛납니다. 정작 자기들이 얼마나 빛나는지를 본인들이 몰라요. 선생님들은 그냥 건드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툭 쳐주는 거죠. 툭 쳐주면 치고 나옵니다.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에너지, 힘,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확신이 좀 필요해요. 난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괜찮은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들입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강의의 강도를 계속 올려와도 다 따라와요. 매년 따라옵니다. 이건 어렵겠지 해도 다 따라옵니다. 진짜. 그래서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잘한다, 서로 성장한다. 교학, 가르치고 학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 선생님을 성장하게 하는 학생들이 돼야 되고, 그런 학생과 함께 공부하는, 가르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나한테 어떤 공부에 대한 호기심, 가르치는 거에 대한 설렘, 이런 것들이 없다면
아마 가르치는 일을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부가 더 이상 기쁘지 않다면 그런 공부를 해서 뭐예요? 공부가 나한테 더 이상 설레임을 주지 않으면 그 공부는 그만둬야 하는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나날이 기대가 없어지고 찌들고 이게 뭐야 싶으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방식으로 뭔가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을 깨어나게 하고 여러분에게 힘을 만들게 하는 힘이 생기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런 가치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악과 황지민, 응용미술학과 윤은주 학우의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교수님께서 꿈꾸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갈수록 무거워지네 질문이. 나는 존중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참 그 부분이 참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함께 가는 그런 세상에 대한 꿈을 늘 꾸게 되죠. 내가 쓰는 글이, 내가 품은 생각이 나를 깨우고 또 남을 깨어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가 이 타자와 약자에 대한 이 배려가 참 늘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손을 좀 내밀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작은 기억들을 심어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나고 나면, 졸업생들을 만나고 나면 나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 선생님 그때 이런 말씀 해주신 게 참 고마웠어요 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이 그러니까 무심코 그냥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특별하게 이제 딱 맺혔던 거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사람을 일어나게 해주는, 일으켜주는 작은 기억들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내 손을 잡아준 어떤 사람, 너무 막막했을 때 도와준 어떤 표정, 이런 것들이 삶에 힘을 주죠. 강의실에 가면 요즘 중국 학생들 많고 외국 학생들 참 많죠? 외국 학생들 많습니다. 이번에 내가 매년 이렇게 외국 학생들 오면 내가 따로 불러가지고 면담을 이렇게 개별 면담을 좀 진행해 보는데, 특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보면 한국에 왔는데 한국 학생 한 명도 못 만나봤고 어디 아무 데도 겁나서 가보지도 못하고 기숙사하면 여기 콕 처박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너무너무 안쓰러워요. 너무너무 안쓰럽고 답답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국 학생들 불러가지고 같이 이렇게 매치도 시켜 밥 좀 먹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불러와가지고 내가 데리고 와서 밥도 가끔 먹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그 어떤 동반자의 마음, 동료의, 또 여러분들이 먼저 한 번 더 손길을 내건넸을 때 이것들이 불러오는 어떤 시너지들을 좀 한번, 이게 바로 이제 우리 한양인이면 늘 생각하는 사랑의 실천이 아닌가요? 좀 그런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조금 미덕으로 깃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랑의 실천이라는 의미를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학부생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국어국문학과 김은결 학우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인생 선배로서 교수님께서는 20대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20대 어떤 생각을 했느냐가 아니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는 주문이니까 편하게 대답할게요. 지금의 그 20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니까 막막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때는 뭐 엄마가 가라는 대로 학원 가고 시험 봐가지고 좋은 성적하면 칭찬받고 선생님이 칭찬하고 동료들이 부러워하고 하니까 아무런 아쉬운 게 없어요. 대학만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끝이 안 났잖아요. 그렇죠? 또 시작이고 더 시작이죠. 그래서 목표가 끝나는 순간 또 출발점에 서고 또 출발점에 서고 계속 출발점에 서다가 다 끝나고 나면 껍데기만 남은 텅 빈 중년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 수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지금 이대로 내 삶이 흘러가도 좋은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필요해요. 그런 확신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사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은 왜 없는가?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체는 왜 없는가? 줏대가 없어서 그래요. 줏대는 생각의 중심입니다. 뭔가 중심이 딱 서야 그 격까지가 붙을 수가 있죠. 줏대가 없으면 주변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독서와 여행, 또 많은 어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많이 읽고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생각해서 내가 온 세상을 다 그냥 빨아들인다는 그런 열정으로 좀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좀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향한 혹은 세상을 향한 갈증을 좀 거두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 내가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오랫동안 이렇게 보면서 대학마다 독특한 컬러가 있어요. 어떤 대학 학생들은 뭐 어떻다라는 인상 같은 거 있죠? 어느 대학은 꼭 어떻다 하는데 그럼 한양대학교의 인상은 어떤 건가? 우리를 다른 타자와 구별지어주는 특성은 어디에 있나? 단순하게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한양대학교 학생들은 우리 동문들은 참 우직합니다. 그리고 요령 부리지 않아요. 앉은 자리에서 꾸준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그렇죠. 그런 다른 대학에 비해서 말하자면 뺀질거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노자에 보면, 도덕경에 보면 광이 불효라는 말이 있어요. 광, 빛나되 불효, 번쩍거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 가든 빛나는 존재가 돼야 되지만 눈에 튀는 존재가 돼서는 안 돼. 번쩍번쩍해가지고 남의 시선을 끄는 그런 빛나는 거 말고 평소에는 흔적도 없다가 일이 필요할 때 그럴 때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양인의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해요. 그런 것은 이런 풍토 속에서 이렇게 자라면 나가면 그렇게 되나 봐.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좋은 점입니다. 그런 점을 좀 깃들여서 여러분 DNA 속에 한양의 DNA를 좀 집어넣어서 그 4년쯤 졸업할 때 되면 입학할 때하고 4년 뒤에 보면 눈빛이 달라요. 눈빛만 보면 그 4년의 성적표가 나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눈 밝고 귀 밝은 그게 총명이야. 응? 눈 밝을 총이고 귀 밝을 총이고 눈 밝을 명이야. 눈 밝고 귀 밝은 그런 한양인으로 멋지게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독서와 여행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도 하루하루를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양인이 되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말 다양한 주제와 질문들이 정말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한양인분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남겨주셔서 저도 정말 질문을 선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진행을 맡은 하이디 대사 김보경이었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진짜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토크 콘서트를 이끌어주신 정민 교수님과 하이디 김보경 대사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더불어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양대학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의미 있는 시간에 함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퇴장하셨으니 다시 한 번 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전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많은 분들께서도 똑같이 생각하실 거라 믿고 저도 한양인으로서 이렇게 한양대학교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도 좋은 시간이 되고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양대학교 역사관 개관 6주년 기념 한양인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말하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이디 역사관 서포터즈 장문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